네, 오늘 시간은 그 함수의 마지막, 2차 함수 마지막의 응용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 그 제목은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돼 있죠. 보통 기본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할 강의는 근의 분리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써요. 2차 방정식의 이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언급하기 힘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근의 분리라는 용어인데요. 이 근의 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요. 교점을 어떻게 구했나요? 일반적으로 직선하고 포물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 대답도 시원하게 하는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 y를 없애요. 이런 애도 있고요. 많죠. x를 없애요.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요. 연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립을 해야 하는. 즉,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 기본부터 가세요. 교점을 구하려면 반드시 연립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할 때 가장 좋은 건 한 문자 소거 아니야, 우리가. 그지? 그래서 y를 소거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우린 이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겠네. 그러잖아? 결국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해내잖아요. 그죠? 그것이 근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근. 그래서 요 근을 구한 게 결국 뭘 구한 겁니까? 우리가 근이라는 건 x값만 나온 거고 그 x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됐었죠? 자, 이 기억납니까? 이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은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구했었어. 잘 기억해봐요. 자, 이겁니다. 오늘 할 수업도 결국 이건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갖고 노냐면 이 쉬운 내용을 이것의 근을 구하라 아니면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근을 구하면 되고요. 그러죠? 교점이 몇 개냐 라고 물으면 근이 몇 개냐 알아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거꾸로 상관없어요. 아무 똑같은 얘기거든. 만약에 이것의 근이 즉 x값이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아하, 교점의 x좌표가 3보다 큰 쪽에 있겠구나. 자,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특히 개수 문제 다룰 때 개수 문제 이렇게 실근의 위치예요. 근이 3보다 크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3보다 크다. 이런 위치를 다룬 문제가 이거 써놓을게. 글자. 이게 근의 위치를 다룬 거예요. 위치. 그러면 교점의 위치를 다룬 거거든. 그게. 근이 0과 1 사이에 있다. 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0과 1 사이에 있겠구나. 이런 걸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할게요. 구하는 건 생략하고요. 몇 개냐와 위치 문제만 다루기도 합니다. 됐죠? 자, 먼저 이어서 갑니다. 첫 번째, 실근의 개수 문제로 갈게요. 자, 첫 번째가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방정식 문제 봐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mx 마이너스 4m이다 라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정체도 잘 파악하세요. 함수인지 방정식, 부등식인지. 방정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m의 범위를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풀 수는 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하면 막 2차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이거 또는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야. 몇 개냐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해서는 안 돼요. 또 구할 수도 없죠. m이 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식만 나오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실근의 개수의 문제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벌써. 실근의 개수 문제는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교점의 개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점의 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좌변에 있는 그래프 y 요 그래프하고요, 우변에 있는 그래프 mx-4m 이 두 그래프를 꼭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리면 절대값이 식 전체에 붙은 그래프. 자, 개형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서 밑에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나옵니다. 절편이. 자, 점선은 아니야, 그지? 점선은 없는 건데 선생님 잠시 좀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어떻게 그립니까? 자, 이 대답 아직도 못하는 친구 큰일 나요. 이 직선 어떻게 그리나요? 하면은 4,0의 정점을 지난다. 자, 자세히 안 써요. 4,0의 정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모르는 직선입니다. 결국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많이 그리면서 파악해 보란 얘기인데, 자, 교점이 두 개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 생기겠네요. 대충,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점이 두 개 생기겠죠. 여기와 여기. 그럼 어디까지? 요걸 조금씩 내려보면, 이쪽을 내려보면, 아하, 여기에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네. 그럼 접할 때보다만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해 가요? 아하, 하나 알아냈네. 자, 첫 번째, 요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점을 지나면서 계속 그려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봐요. 계속 두 개인데,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접선이 생기겠죠? 이해 가세요? 그지? 그러면 이 접선보다 어때? 이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 교점 두 개 생기겠죠? 이해 갑니까? 이거보다 살짝 더 기울어지면 교점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래서 아하, 요걸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으로 이렇게. 아하, 여기에 접할 때보다 살짝 절로 넘어가면 교점이 두 개 있겠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또 요 점 지나면서 X축에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직선을 그리면 또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게 맞죠? 이렇게 뾰족한데 두 개 만나지? 아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돼야 돼요. 자, 하나씩 계산해 볼까?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봐요. 자, 첫 번째는 접할 때거든, 요쪽에. 그러면 접한단 말은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판별식은 0이죠. 당연히 2차 함수와 직선에선. 그럼 요 흰색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을 알아야 연립 판별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요 하얀색 곡선의 식이 뭡니까?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면 여기 있는 포물선의 식과 여기 있는 포물선의 식은 다르죠, 분명히. 어떻게 달라요? 요게 절대값이 없어지면 어떨 때는 플러스로 나온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 포물선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포물선은 뭐가 돼요? 이 포물선은? 그러지. 이차함계수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하고 y는 직선 mx 빼기 4m이었어요, 지금. 요 두 개가 접할 때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저 써볼까? 2번은. 자, 2번은 직선하고 요 포물선이 접하잖아, 그지? 그 요 포물선은 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은 여기가 끊어졌지만 이거를 다 연결하면 이런 포물선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 포물선이 결국 얘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붙은 거.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하고 mx 마이너스 4m하고가 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계산해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접한다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그지? 연립해서 판별식 이용하면은, 자, 요게 첫 번째 경우가, 뭐가 나오냐면, 1하고 9가 나옵니다. m이. 그리고 요거 접할 때를 계산하면, m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자, 좀 값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1번에 지금 접할 때가 여기에 생겼는데 걔가 1이 될까요? 9가 될까요? m은 기울기죠. m은 기울기야. 지금 대충 그림으로 봐서는 9입니다. 그죠? 그럼 1은 뭘까? 1은? 도대체 1은 뭐고 9는 뭘까? 그림에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잘 봐요. 요 포물선을 지금 요 그래프인데 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실제로는 얘가 요렇게 해서 그려졌던 이 파란색 전체 그래프죠, 실제로는. 그럼 봐봐. 여기서 접선 그리면 요쪽도 그려지지만 어디도 나오냐면 요 아래쪽에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치? 두 개 있잖아, 접선이. 아하, 그래서 이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나온 거구나. 그럼 결국 두 기울기 중에 큰 게 지금 요쪽 거니까 결국 답은 9가 되겠고요. 1은 안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 없는 거거든. 자, 요런 거에서 m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봐. 요 포물선이 실제로는 요 포물선인데 그거를 쭉 연장했을 때 요런 게 나오잖아. 포물선이, 그지? 그런데 접선은 두 개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두 개 맞죠? 여기서 위쪽으로 그은 접선 하나,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그렸을 때 밑에서 하나가 더 접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결국 요 접선과 요 접선이 두 개 있는 거거든. 그럼 둘 중에서 우리가 구할 건 여기 접하는 거지, 여기. 여기 접하는 건 필요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접하는 건 기울기가 어때요? 얘는 기울기가 얘보다 훨씬 더 작거든? 그러니까 큰 거를 골라야 되겠지? 요거겠죠. 결국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한 문제가, 잘 봐요, 여러분들. 그냥 쉬운 문제로 개수만 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낸 것은 여러분들이 접할 때 값이 두 개 나온다면 뭔가 접하는 그림도 두 개 있다는 거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니까 밑에서 접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 요걸 이해하셔서 m 값을 두 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나왔겠네요. 자, 답을 써보면 어떻게 되나? 자, 1번에서 요 접선보다 기울기가 어때야지 교점이 두 개 됩니까? 기울기가 얘보단 더 커야 되겠죠? 왼쪽으로 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하, 기울기가 9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또는 2번에서는 요렇게 접할 때보단 기울기가 어때야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치?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 결국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치?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거든. 그치? 여기서 이렇게 변하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요. 또는 기울기가 0이어도 되겠죠. 아까 X축 같은 거. 네, 이렇게 해서 교점이 두 개인 m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답이 됩니다. 자, 조금 풀이가 길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결국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되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자, 이 핵심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지. 실제로 문제는 조금 복잡한 걸 선생님이 선택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근의 분리입니다. 자, 이 근의 분리라는 말은요. 뭐 일단 이 말은 잠시 신경 끄시고 자,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2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A가 0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방정식의 근은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네, 이 대답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실전으로 보니까.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씁니다. 얘가 fx고 얘가 gx예요. 아까 그거 잘 봐. 그러면 결국 아하,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뭐예요? 그렇죠.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교점의 x좌표예요. 됐죠? 자, 이렇게 쓰니까 또 아는 거 같지? 자,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고3 때 이거를 한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다.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다.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다. 이거 수천 번 읽어도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잘 기억해두세요. 근데 y는 0이 결국 간단하게 뭐야? y는 0이 x축이죠, x축. 됐지? 그래서 자, 이 근의 분량은 이런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의 근이 만약에 1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요. 아하, 이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겠구나. 1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림을 보자면 여기에 1이 있을 때요. x축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 있다는 얘기야, 결국. 그렇지. 뭔가 근이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간단한 거야.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잖아. 이렇게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이해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바라는 조건들을 구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자, 뒤에 있는 표를 잘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표를 보면서 내용을 공부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첫째 문제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냥 생략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해봐라. 자, 이게 내용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우리는? 아하,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구나로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림을 살짝 꼭 그려보셔야 돼요. 아하, 1이 여기 있을 거니까 x축상에 결국 저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지금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하려면 2차 함계수를 양수로 지정할게요. 왜? 음수인 것도 생각하면 자꾸 헷갈려요. 두 가지. 양수인 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음수인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2차 함계수에 음수가 나오더라도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차피 양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자, 하지만 자, 일단 지금은 양수로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포물선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놀 게 요 그래프입니다. 요걸 잠시 뭐 y라고 놔도 되고요. 자, 이 포물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지금. 됐네. 그러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조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보세요. 먼저 만들어 볼게요.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죠? 함수가 1에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대칭축은 어떻습니까? 대칭축은 1보다 큰 쪽에 당연히 있겠죠? 이러면 될까요? 자, 됐네요. 그죠? 뭐 형이 1에서 1, 양수, 그 다음 꼭지점은 1에서 왼쪽에 있고 그러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잘 봐요. 만약에 자, 그림을 잠시 접어두고 안 접어진다. 자, 접어두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요, 여러분들이. 자, 그림.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1에서 0보다 큰 쪽에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함수값이. 그리고 대칭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치?
그러네. 이러고 만족하는 건 이런 그림도 있잖아. 근데 우린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지금 이 두 개만 가지면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뭘 하나 더 넣을까요? 그렇죠?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 그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 이거보단 더 좋은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있겠죠? 됐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림은 이제 이런 게 안 되잖아.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등호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지겹게 많이 들었던 거 서로 다른 두근, 그냥 두근 많잖아.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냥 두근이랬어요. 그럼 결국 두근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등호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있는 선생님이 그린 이런 그림 외에 이런 것까지도 이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가 알아서. 그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맞잖아. 중근 두 개가 1보다 크다 맞잖아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됐죠? 근데 그림은 뭐 그리지 않겠습니다. 접하는 건 따로. 근데 꼭 생각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근이라는 것에서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됐네요. 한 문제가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11번 할 겁니다. 좀 지겨운데. 여기서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프의 조건을 만들 때요. 지금 선생님이 하나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함수 값과 그 다음에 판별식과 그 다음에 대칭 축 이 세 개를 가지고 함수의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왜 선생님 이 세 개인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세 개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 세 개를 가장 이 세 개를 사용했을 때 뭐 효과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는 꼭 이 세 가지를 꼭 얘처럼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죠. 선생님, 이거 혹시 뭐 이런 거 빼면 안 되나요? 하나? 아까는 판별식 빼봤죠, 선생님이? 자, 이거 한번 빼볼까요? 자, 봐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밑에 걸 안 썼어요. 그럼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1이거든. 그럼 뭐 이거 맞춰봅시다. 1에서 양수다. 여기 위에 지나겠지. 함수값이.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에 닿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꼭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잖아. 이러면 안 되거든. 우린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이걸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개로는 안 된다는 거야. 뭔가 더 써야 되지.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꼭 세 개를 다 쓰라가 아닙니다. 세 개를 다 쓰라가 아니라 조건에 맞게 문제 그림에 맞도록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최대한 세 개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쓰는 경우도 좀 이따 나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볼게.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자, 아까 거하고 뭐 위치만 달라진 거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 있으면 두 근이 1보다 작으려면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요게 바로 두 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응. 됐네. 모양은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f1은 분명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닿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죠? 선생님이 천천히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해보세요. 뭘 하나 빼면 되지 않을까? 한번 빼보면서 이해해봐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빼면 이 그림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세 개를 다 써야만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다. 그림을 먼저 상상합니다. 1하고 2가 있고요. 요렇다. 됐지? 그럼 요렇게 될 조건이 뭘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자, 함수값 1에서 올라가고 2에서 올라간다. 그렇게 되겠네. 그지? 함수값이 1, 양수, 2, 양수니까 두 개가 양수일 거고요.
대칭축은 분명히 사이에 있겠죠? 대칭축은 1과 2 사이에 있을 거고, 판별식은 어때요? 다 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잖아. 교점이 안 생기잖아. 아하, 꼭 다 해야 되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4개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4개지만 함수값, 판별식, 대칭 3개입니다. 됐지?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안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꼭 그려보세요.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다음부터는 좀 이런 거 작업을.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1에서 올라간다 했죠? 2에서 올라간다 했어요? 판별식이 0보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 다 오면은 뭐 이렇게 다 오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1에서 함수값 양수고 2에서 양수고 판별식 양수지만 이 그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런 그림 안 되니까 결국 대칭축이 1과 2 사이까지도 있어야만 저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뭐가 빠지면 지금은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작은데 다른 근은 1보다 큽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생각하면 1이 있으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조건은 뭘까? 일단 함수값은 눈에 보이네요. 그죠? 1에서 반드시 내려와 있어야 되니까 F1은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거랑 비교하면 판별식은 어떨까요? 그러네.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X 밑으로 쑥 내려와야 되니까 커야 되죠. 이거 부호 헷갈린 친구도 있어.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대칭축은 어때요? 어디 있어야 돼? 근데 보면은 1이 있으면 대칭축이 요로 치우쳐도 어차피 한 근은 1보다 크고 작고에 문제가 없고요. 대칭축이 여기 있어도 어때요? 1보다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 그럼 굳이 뭐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굳이 쓸 필요 없죠? 축은 어디 있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아무리 움직여 보니까. 여기 있든 이 두 개만 만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조건이 될 텐데, 그런데요, 잘 보면 요 판별식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왜 안 쓰냐면,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떤 2차 방정식에 1학년 때 10-가에서 배웠던 거. 한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이다. 기억나요? 두 근이 양하고 음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이용했습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용했잖아. 이거하고 판별식 이용 안 했거든, 같이. 왜 판별식을 같이 이용 안 했는지, 자, 여러분들 좀 십가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하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만약에 한 근이 양음이라면 0을 기준으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리고 곱이 0보다 작다는 말이 결국 0에서 내려간다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판별식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필요 없는 이유를 굳이 10가로 가서 원인을 찾지 말고요. 우리는 함수에서 그냥 이해합시다. 자, 봐요. 1에서 내렸어요.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은 아닌데 함수 값을 1에서 잡아 당겼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 가나요? 무슨 말 이해가? 자, 봐. 여기에 고무줄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고무줄을 잡아서 밑으로 당겼어요.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이해 갑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하, 결국 이 조건만 있으면 굳이 이 조건은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얘가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이 두 개를 다 사용했어요. 무리 없잖아. 분명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하면 이거 하나만 사용한 것과 답은 같습니다. 같아요. 하지만 계산이 워낙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많이 계산하면.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된 조건으로 문제를 다루셔야 돼. 이 조건은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 근은 1 이하고 한 근은 1 이하, 다른 근은 2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그지? 근 하나가 여기 있고 근 하나 여기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만들어 봅시다. 자, 뭘 만들? 1에서 분명히 2에서 분명히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별식은 쓸까요 말까요? 분명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 써야 되겠네. 아니에요. 자, 잘 기억합니다. 어디선가 잡아 당겨서 내려온 그래프, 잡아 당겼어. 이렇게 얘기할게. 계속 어디선가 잡아 당겨서 내려왔잖아. 굳이 판별식 필요 없어요. 그지? 얘 잡아 당겼잖아. 지금 이래서 잡아 당기고 얘 잡아 당겼잖아. 그럼 굳이 판별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고 대칭축은 어떨까요? 대칭축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림을 움직여 보셔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뭐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돼. 그지? 다 되잖아. 근데 대칭축이 꼭 사이에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대칭축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아하, 축은 어디 있든 아무 상관없구나. 이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넣는 순간 틀려요. 됐지? 결국은 이렇게 두 조건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금 조심할 게 있거든. 항상요, 여러분들은 부등호를 쓸 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부등호 쓸 때 반드시 등호를 넣을지 말지 고민해 주세요. 자, 이건 참 어려운 생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조심조심 가려면 부등호 사용법에 반드시 등호를 넣을까 말까 항상 고민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1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을 포함해서 이쪽에 근이 있고 2를 포함해서 이쪽에 근이 있으니까 요 1을 지나가도 될까야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근이 1보다 2하니까. 1을 지나도 되니까 이건 0 돼도 상관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2 지나도 상관없잖아요. 자, 이렇게 등호분 딱 앞에서 했던 선생님이 함수값의 등호분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너무 긴데요. 자, 한 근은 1, 2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이런 그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1하고 2가 있고요. 그지? 한 근은 요 안에 있고 한 근은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그림이네요. 됐네. 자, 이 그림에 맞게 조건을 만듭니다. 먼저 함수값. 1에서는 양수값이 나올 거고 2에서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2에서 밑으로 잡아 끌었잖아. 음수되게. 그럼 뭐가 필요 없다고? 판별식 필요 없어. 잡아 당긴 건 다 하나도 판별식 필요 없어요. 판별식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축은 어디 있겠어요? 이 대칭축은. 그치? 이제 요 정도 했으면 눈치챘겠지? 축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안 써도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1보다는 크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대칭축은 1보다 크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만든 것처럼 보이죠? 써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답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봅시다. 이거를 가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봅시다. 1이 0보다 크고, 자, 여기 1이 있거든. 그럼 1에서 0보다 크고 함수값이 2는 0보다 작다. 여기 2가 있거든. 그럼 2에서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밖에 그려질 리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그려질 리가 있어요? 아니거든. 결국 이렇게 그림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저절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이 그림 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뭐 굳이 축을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거. 자,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약간 기본 패턴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한 근은 절대값이 1보다 작고요. 다른 근의 절대값은 1보다 크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서 자,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자, 이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자, 바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이 바로 얘기하기 전에요. 잠깐 멈춰놓고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조건 만들어보는 게 괜찮습니다. 자, 한 근이 1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한 근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란 말은 요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여기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대요. 그럼 이게 포물선이 아하,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될 조건을 따로따로 만들어 봅니다. 한번. 자, 그러면 따로 이거 그림을 옆으로 그릴까요? 여러분들 계속 옆으로 그렸는데 이제 아래로 그리면 좀 헷갈리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1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뭘까요? 한번 만들어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네. 1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f1은 양수여야 되겠고요. 축은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상관없거든.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6번과. 축은 어디서 상관없어요. 굳이 1보다 작다도 쓸 필요 없습니다. 잘 이해해보세요. 써도 답은 맞아요. 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판별식도 필요 없겠죠. 그지? 여기서 잡아 당겼잖아, 밑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얘도 결국 아하, 함수값 두 개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거나 또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자요, 그런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림을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잘 한번 보시면 뭔가 이 함수값 두 개가 어때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얘가 양수면 음수면 얘는 양수고 반대로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잖아, 지금 얘기가. 아하, 이거를 굳이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함수값이 요 놈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부호가 다르다는 수학적인 표현이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아시는 친구는 자기는 부호가 다르다는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나눠 풀 필요가 없죠. 반드시 한 번으로 풀어야 돼, 이거는. 이 나눠 풀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요, 시간 다 잡아먹어서 결국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눈치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인 겁니다. 자, 8번. 자, 경우가 여러 가지인 거다. 자, 이 얘기 듣고 스스로 해봐도 좋아요. 자, 한 근만 1보다 큽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여기서 1이 있고요. 한 근만 1보다 커야 되니까 무슨 뜻이야? 그럼 한 근은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맞지, 그지? 한 근만 1보다 크다. 이게 달까요, 근데? 다른 그림 없나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한번 생각해봐. 한 근만 1보다 큰 거야, 한 근만. 자, 요런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1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아마 생각 거의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조건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건 전부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아까 썼던 조건 F1은 0보다 작다 하나면 돼요. 얘는 어떨까요? 일단 1,0을 하나가 지나야 되니까 요게 하나 성립해야 되겠죠. 이거면 될까요? 이거면 되나? 안 됩니다. 반드시 축을 써야 돼요, 이거. 축이 1보다 크다를 써줘야 됩니다.
축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판별식은 쓸까요 말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림을 가리고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1이 있거든. 그럼 1에서는 0이니까 여길 지난다는 뜻이고, 축은 1보다 크니까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나면서 축은 여기 있는 포물선은 이런 그림 말고는 없거든. 이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게? 안 되잖아. 결국은 판별식은 필요 없어요. 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이 그림이 정확하게 표현되죠? 근데 선생님 실수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저희가 썼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결국 답은 똑같아요. 이걸 쓰고 문제를 푸나 안 쓰고 문제를 푸나 최종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조건을 계산하면 길어집니다. 복잡해지고요.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합집합합니다. 또는 합집합이에요. 두 개의 조건을 만들어서 합집합해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번. 적어도 한 근이 1보다 크다. 적어도 한 근이 1보다 크다. 자, 이것도 여러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그림? 1이 있으면 이런 그림 나오겠죠. 두 번째는 1이 있으면 1을 지나가는 그림 나오고요. 세 번째는 1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해 가나? 자, 이제는 이 조건을 쓰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했던 거잖아, 아까. 1번. 이거 했죠? 1 지나가는 거 금방 했네, 여기. 이렇게 될 조건. 아까 했었죠? 3번에서. 아니, 어디? 4번에서 했었죠? 그럼 그 조건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써보시면서 공부하세요. 맞죠? 자, 9번은 생략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 표에도 여러분들 이 표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해보고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하고 11번이 조금 독특해서 두 개만 좀 묶을게요. 9번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가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적어도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을까요? 적어도 한 근이니까 이런 그림도 있을 거고 이런 그림도 있겠죠? 근데 아까 이건 했었죠. 저 앞에 7번에서. 기억나야 돼. 이 그림 말고 또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있네요. 여기 1이고 여기 2고요. 1 하나 지나면서 이렇게. 맞죠? 이거 됩니다. 맞아요. 근데 쌤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왜 안 그리냐면, 잘 봐요. 자, 조건을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될 조건이 뭐라고요? 아까 썼지, 저 7번에서. F1, F2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아니, 요 점을 지나도 되잖아, 지금. 이렇게 지나도 되잖아. 요 점을 지나도 된단 말은 이 값이 0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해 가시나? 그럼 얘가 0인 것도 이미 포함된 거거든, 이 계산에. 즉, 이 그림이 이 계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잖아. 그럼 굳이 또 나눌 이유가 없잖아, 이거를.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둘 다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뭐 두 점 다 지나면 되네요. 두 점 다 지나도 문제 없잖아. 어차피 이 안에 그 두 근이 다 있으니까. 됐네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아까 했던 3번 문제이죠. 요거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칭 축이요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범위가 1하고 2를 포함한 범위거든. 그지? 그러면 얘가 1을 지나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1을 지나가는 계산은 여기서 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등호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그림은 여기서 계산했어. 근데 좀 못 믿어오면 그냥 넣어버려. 어때? 어차피 또 는인데 이렇거나 이런데 맞잖아. 좀 겹치면 어때? 어차피 등호 하나 가지고 계산이 복잡해지진 않거든. 자,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요. 안정적으로 넣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이요. 자, 선생님 숨이 찬데 좀 말 좀. 자, 조금 말 좀 돌릴게. 자, 선생님 그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몇 가지 그림을 나눠야 될까? 자, 몇 가지 그림을 나눠야 될까요? 이제는 1하고 2가 빠집니다. 요 사이에요, 그냥. 여기서 적어도 한근을 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이런 그림 하나 있겠죠. 이렇게 두 근을 다 갖는 모양.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모양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 조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처럼. 그럼 얘는 분명히 F1하고 F2의 곱이 음수다 만들 거거든. 근데 여기 등호를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봐. 등호를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넣어볼게요. 넣으면 선생님 넣어도 되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 2 있으면 여기 1을 이렇게 되면 맞죠? 분명히 F1이 0 맞잖아. 1 지나니까. 그럼 맞는데 왜 안 넣으시나요? 왜냐면 둘 다 0 되는 게 있죠. 이 안엔 지금. 둘 다 0 되면 무슨 뜻이야? 이 양 끝점을 다 지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럼 이 사이에 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사이엔 근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기 등호를 넣지 못해요. 둘 다 0 되는 게 무서워서. 근데 잘 보세요. 실전에 이런 게 잘 나올까요? 실전에 두 개가 동시에 딱 0 되는 게 함정이야. 그런 걸 파놓고서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걸 빼고 요 조건은 여기 있죠. 이거 안 쓴다. 요 조건 그대로야. F1 0보다 크고 자, 씁시다. F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자, 실전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어도 대부분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어. 이런 경우를 생각 안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 하나 지나가고 이걸 하나 생각 안 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지만 여기 등호를 넣어버리면 어때? 그러니까 쉽게 여기다 넣어버리고 계산해도 답이 잘 맞고요. 빼고도 잘 맞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 완벽하게 합시다. 이거 지금 좀 정확한 논리는 빼야 되겠죠? 왜? 둘 다 0 되는 게 잘못하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등호를 빼버리고 그냥 세 번째로 그걸 따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둘 다 빠지는데 하나는 1을 지나고 사이로 올라가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 2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면 2를 지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생각을 해줘야만 실제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 돼요. 자,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걸 좀 특수한 걸 잘 안 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로 풀어도 많이 맞아요, 실제로.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고 있자 이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아까 했었나요, 안 했었나, 우리? 했었죠? 그지? 저기서 8번에서 했었잖아. 그래서 F1은 0이 되면서 F1은 0이 되면서 좀 다르는구나. 달라요. F1은 0이 돼. 그리고 F2는 0보다 크겠네요. 자, 또 써야 될까요? 마야 될까요? 이거 말고 더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자, 이거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은 좀 무리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걸 따져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다가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다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안 쓰면 좀 무리가 생기죠. 그리면 반예가 생겨요. 판별식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그러면 요 그림밖에 안 나와요. 판별식은 필요 없다는 거 스스로 해보시고.
자, 이쪽도 뭐 그대로 F2가 0이 될 거고요. F1은 0보다 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조건 다 써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4가지씩 조건을 나누는 문제는요, 거의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2가지는 많이 가끔 나와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서 경우를 몇 개로 나눌지는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시고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따른 문제 2개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 사이에 있을 A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방정식 문제니까 그것도 근이 이 사이에 있다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몇 달 뒤에요, 두 근이 여기 있다. 이거 근의 공식 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근의 공식 써요. 근 구해서 이 근이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는 친구 허다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근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에요. 자, 여기 있는 포물선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나를 파악하세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인데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이 사이에 있으려면 어때요? 교점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포물선이. 그럼 그렇게 될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 아까 했던, 생각해봐요. 함수값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 F-2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고 X축이 축은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축은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될 거고 판별식은, 그죠? 아까 안 쓰면 안 됐어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등호를 다 뺐습니다. 항상 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등호를 다 따지세요. 응? 자, 봐. 여기 등호 넣으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해봐. 즉, 그래프가 여길 지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해보세요. 여길 지나면 돼 안 돼? 이 말이. 여기서 두 근이 있다. 돼 안 돼?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등호가 들어간 범위니까 여길 지나가도 분명히 두 근 있는 게 맞죠. 결국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겠네. 맞지? 그 다음 판별식은 여기 등호 넣으면 돼 안 돼? 잘 생각해봐.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판별식이 0되는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지?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른. 그러니까 결국 여긴 등호 넣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축은 등호 넣을까요 말까요? 자, 얘도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안 되면 잘 따로 그려봐. 여기 -2하고 2가 있는데 축이 여기 정확하게 축이 여기 있어요. -2에 여기 등호 넣으면. 그지? 축이 정확하게 여기 있으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나요? 그럴 리가 없죠. 잘 봐.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 어떻게 그려도 한 근밖에 안 나와요. 결국 축에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따지면서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씩 다 따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식을 잠깐 써보면 -2 집어넣으면 뭐 4-2 2a-1 플러스 2a-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결국 부등식을 하나씩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4개의 부등식이 생길 거고 그 4부등식을 교집합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만족해야 돼요? 그럼 4개 교집합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하는 친구인데 큰일 나죠? 반드시 수직선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시죠? 응? A 범위가 나올 거고 A 범위 나올 거고 A 범위 나와요. 4가지가. 그러면 4개의 A 범위를 수직선으로 이렇게 뭐 옮겨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4개 부등식의 교집합을 답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답은 교재도 써 있는데 0부터 A가 2분의 3보다 작고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꼭 연습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근을 적어도 하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찬가지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세요. 꼭 자,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요? 1보다 작은 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둘 다 1보다 작아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있겠네. 그러네. 1이 있으면, 여기 1이 있으면, 어때요? 1을 지나가는 거,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1을 지나가는 그림 하나.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그림 있겠죠? 사이에 두는. 자, 그럼 이거 세 개마다 조건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자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꼭 해보세요. 화면을 꼭 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조건은 아까 했듯이 1에서는 분명히 양수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나 크나 잘 보면, 그렇죠. 뭐 중근이란 말 없잖아. 아니, 서로 다른 뭐 근을 갖는다는 말 없잖아. 그럼 결국 중근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대칭축이 1보다 작게 되겠죠. 왼쪽에 있어야 되네. 이렇게 세 개 만족합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 1을 지나니까 1에서는 함수값이 0 나오겠죠. 그리고 대칭축은 분명히 1보다 작겠죠. 판별식은 필요 없다고 아까 했거든. 그 다음 얘는 F1은 0보다 작구나 하나면 끝나겠죠. 자, 아까 했던 거 다 잘 찾아보시고, 이제는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 식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식만 잠깐 써볼까요? 그냥. 자, F1이 0보다 크다 하면 3-2a-a 제곱 나와요. F1. 여기다 1 넣으면 돼, 그냥. x에 1 넣으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판별식도 만들어 보시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대칭축은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그지? b 제곱 빼기 ac. 아니.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대칭축 계산하면 a가 나오고요. 그게 1보다 작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F1이 0이다. 잠깐씩만 잠깐 써볼게. 요거하고 축이 1보다 작다. 그 다음 마지막 거는 F1이 3-2a-a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뭐 거기도 써 있지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따로 계산해서 수직선에 그려서 교집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로 암산하면 큰일 나요. 수직선 없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는 등호고 하나는 부등호거든. 두 개 교집합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값이 나오나요? 이거 범위가 나오나요? 여기선 값 나오지. 여기선 범위가 나오지. 그럼 값하고 범위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값이 나옵니다. 이거 범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마찬가지 이거 풀면은 뭔가 a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a 범위를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합집합 하셔야 돼. 합집합. 경우가 세 가지예요.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그림 있잖아. 그래서 세 개를 교집합한 결과가 합집합이요. 합집합한 결과가 a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a는 크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거나 또는 이렇다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뭐 과정은 다 알고 있거든.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익숙하게 그 함수의 조건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했던 수업의 핵심이 뭔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핵심이 뭐였죠? 자, 요겁니다. 잠깐 여기 어디 좀 지울까? 여기다. 일로 잠깐 쓸게.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한번 써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잘 보세요. 실근의 개수 문제 오늘 했죠? 실근의 위치 문제 지금 했어요? 실근의 존재성 문제 실근이 있다 없다. 최대 최소 치역 문제 최대 최소 구하라. 치역 구하라.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부등식 문제. 자,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물어를 이용한다고요?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부등식 문제,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썼지만 부등식의 기본 문제든 응용 문제든 함수를 이용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수업은 뭐 그냥 개수하고 위치에 대해 수업한 겁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시고 자, 다음 시간에 할 어떤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치소 계속해서 그래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것을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많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